네, 다양한 정보를 전문인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와이드 시간. 오늘은 약국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솔약국의 한지섭 약사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어떤 약의 제품을 놓고 그 효능과 우리 복용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제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설명해드릴 그 제품은 바이타민 D. D. 예. 우리가 예. 보통 이제 비타민을 많이 이제 복용할 때 종합 비타민 뭐 구제하자면 뭐 비타민 C 이런 건 좀 많이 복용을 하는데 비타민 D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네, 일반적으로 종합 비타민은 하나 정도는 챙겨 드시는데 그렇죠. 굳이 하나 뭐 다른 약들도 드시잖아요. 뭐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드시면서 종합 비타민 드시고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영양제를 더하신다면은 보통 바이타민 C를 더하시고 네, 그렇죠. 바이타민 D에는 좀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해가 있나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네. 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이타민 D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좀 아까 말씀드린 바이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물에 녹는 기질이 있는 비타민이고요. 네, 그래서 흡수가 된 후에 이제 소변으로 배출돼 버리고 네.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 바이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지방 안에 녹아서 몸 안에 축적되어 있다가 네. 몸 안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서히 배출이 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 바이타민 D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효과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뼈를 튼튼하게 한다. 뼈. 예. 그리고 골밀도를 높여준다. 그 네. 뼈의 그 덴시티를 높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데 이제 네. 나는 뼈가 튼튼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다른 기능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요즘에 많이 떠오르는 기능이 이제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면역. 게 이제 바이타민 D고요. 예.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갑상선 질환. 여성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요. 네. 그래서 그런 자가 면역 질환에 이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감기 예방에도 좀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지만 네. 햇볕을 많이 쬐면 예. 뭐 여름에 햇볕 많이 쬐면 아이들 햇볕 많이 쬐주면 겨울에 감기에 안 걸린다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네. 그게 그냥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햇볕을 쬐면 바이타민 D가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쬐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좀 다른 그 실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보니까 그 웬만하면 햇빛을 안 쬐려고들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네요. 어느 정도 좀 자외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햇볕을 이제 쬐게 되면 네. 그러니까 몸 안에서 직접 바이타민 D를 생성할 수는 없지만 햇볕을 쬐면서 네. 바이타민 D를 몸에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충분한 햇볕을 쬐기만 해도. 네. 이제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자외선 때문에 네. 피부 질환이나 그렇죠. 피부 노화 네. 그리고 또 얼굴도 그을리는 거 싫어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실내 뭐 사무실 활동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네. 햇볕 쬐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창을 통해서 햇볕을 받는 거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아, 바이타민 D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린이들은 사실 성인들에 비해서 바이타민 D의 흡수율이 좀 더 높고 그래요. 바이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더 네. 좋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밖에서 잘 거의 안 나가 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한테 바이타민 D 결핍 증상 많이 나타나고 그렇군요. 또 20대 여성들한테도 많이 나타난다는 네. 결과가 있어요. 20대 여성들은 음. 햇볕 쬐는 거 싫어하고 항상 선크림 바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20대 시기에는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바이타민 D 섭취가 네. 조금 다른 군들에 비해서 네. 좀 많이 낮아요. 네. 조금 전에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네. 있는데 네. 그 면역 시스템의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네.
그 몸 안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자기 몸을 공격을 하게 되는. 아, 자기들끼리. 네, 그렇죠. 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뭐 네네. 그렇게 예, 말씀드릴 예,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분들 특히나 성인 여성분들 그 손이 여기 이렇게 붙는 관절염이 있어요. 네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아,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생체 리듬이 깨져서 그렇게 그 면역 그 자가 질환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끔은 이렇게 햇빛을 좀 쬐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어린이들은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놀아야 됐잖아요. 안에서 놀 수가 없으니까. 네. 요즘은 뭐 안에서 뭐 컴퓨터에다 뭐 이제 시원하고 따뜻하고 하니까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은데 좀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시절에는 밖에서 좀 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되겠네요. 그 역할일 수도 있고 네. 또 피부 질환이 또 걱정되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네. 15분 정도만 네, 네, 밖에서. 밖에서 그러니까 햇볕이 가장 좋은 때가 아침 10시부터 네. 오후 2시, 3시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한 15분 정도만 산책을 해주셔도 그래도 예. 충분하게 바이타민 D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아, 거기에 추가로 이제 바이타민 D 섭취를 해주시면 무리 없이 바이타민 D 결핍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바이타민 D, 이 비타민 D는 이 특히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나이 드시면 이게 뼈가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네, 예.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바이타민 D 기능 중 하나가 항암 기능이 있어요. 아, 항암 기능이요? 예. 예.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아, 예. 그 3가지 암에 대해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특히나 네. 폐경기 여성들은 이제 칼슘의 이제 생산력이 보통 계속 15% 정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바이타민 D 아까 말씀드린 그 골밀도를 높여준다는 거. 네. 그래서 바이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네. 근데 폐경기가 되면서 칼슘의 생산량이 떨어지고 음,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자, 어르신분들은 칼슘이 섞여 있는 바이타민 D 네. 이렇게 보시면 칼슘이 섞여 예, 있군요. 칼슘과 바이타민 D가 같이 있어요. 아, 이건 네. 그냥 바이타민 D가 아니고 같이 네. 예. 바이타민 D와 칼슘은 항상 같이 역할을 한다고 음. 보면 돼요. 칼슘이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바이타민 D가 필요하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항상 예.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제품을 좀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거미 형태로 돼가지고 네. 그냥 씹어 먹는 그 젤리 형태로 돼 있어요. 아, 예. 뭐 맛도 뭐 딸기맛, 오렌지맛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약 먹자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이건 좀 이런 알겠네요. 거는 뭐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보통 하루에 하나만 드시는 거지만 아, 뭐 예. 엄마 몰래 빼먹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맛도 있고 아, 그리고 예. 바이타민 D 흡수 그 섭취도 도와주는 거고 어린이용으로 또 이렇게 네. 나오는군요. 예.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 제품인데 일반 바이타민 예, 지금 D. 보시면은 예. 2000 IU 써 있잖아요. 예, 예. 2000 유닛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아. 뭐 400 유닛, 1000 유닛, 2000 유닛 이렇게 있는데 네. 한 상한선을 한 2000 유닛 정도로 두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높을수록 좋은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뼈에 대한 기능만 생각하시면 400 유닛 정도 드시면 아, 되는데 예, 예, 예. 1000유닛에서 2000 유닛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면역 기능이나 항암 작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예. 그냥 400 정도면 그냥 뼈만을 좀 튼튼하게 하려면 드시면 되겠고 네. 다른 면역 뭐 기능이 좋아지는 제품들 들으신 분들은 400 정도 먹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1000에서 2000. 뭐 주로 1000 드시는 분들 1000을 2번 나눠서 드시거나 아, 2000을 드시면 되고요. 예.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네, 네. 요거는 지용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용성이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물을 섭취 특히 좀 지방질을 좀 섭취하신 다음에 이걸 드시면 이제 위장 장애도 좀 줄일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타민 D는 식후에 뭐 가능하면 좀 한 2번 정도를 나눠 드시는 게 좋고 네. 바이타민 D에 대한 이제 과다 복용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과다 복용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의 한 석 달에서 넉 달 동안 5000에서 6000 유닛씩을 예. 계속 드시게 되면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아까 상한선이 2000 네, 유닛 정도라고 예, 예, 그게 네. 이제 FDA 가이드라인인데 2000 유닛 정도 드시고 햇볕 쬐시면 이제 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드셔가지고는 부작용이 밖에 없기 없다. 때문에 예. 요거는 또 과다 복용 부작용에 대한 그런
노출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렇군요.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또 몰랐던 비타민 D의 또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됐기를 바랍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